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실럼이자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차용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수준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무려 8.1%, 55조 원이나 늘어난 728조 원,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09조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친 D1 기준으로도 1,415조 원, GDP 대비 51.6%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 1,415조 원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IMF나 OECD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 표준은 중앙, 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한 이른바 D2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D2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부채는 2023년에 이미 GDP 대비 50.5%를 넘었었습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D3는 이미 2023년에 1,673조 원으로 GDP 대비 69.5%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에 D2, D3 수치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고 향후 전망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D1 기준으로만 발표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제 구윤철 장관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회의를 주재했는데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합계가 올해 720조 원에서 2029년에는 847조 원으로 127조 원 넘게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쏙 뺀 채 D1만 발표해서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왜 국제 기준에 맞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연평균 8.7%씩 정부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5.9%, 박근혜 정부 4%, 윤석열 정부 3.5%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 탓에 600조 원에 불과했던 나라 빚이 400조 원 늘어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으로 한 번에 총 지출을 8.1%나 늘린 이재명 정부도 브레이크 없이 재정 폭주를 일삼았던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1%에 달하고 국가부채 증가율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월급 봉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